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통장 내역입니다. 여러분이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 통장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우리 회생 파산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난제가 되죠. 사용처 소명.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통장 내역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가? 네,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썼던 통장 내역은 법원에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채무 금액이 크든 작든 왜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여러분은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최근 1년치 정도를 요구하고 뭔가 조금 의심 가는 사정이 있으면 2년치까지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동산 처분 내역이 돈이 자꾸 주고받은 게 왔다 갔다 한다, 또는 가족이나 어떤 특정이 나고 돈 거래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 앞에 5년치나 10년치도 볼 권한이 법원에는 있긴 합니다. 법원은 그 앞에 5년치나 10년치를 달라는 권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1년치나 2년치 정도에 대한 통장 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원에서는 계좌에 무엇을 보는가? 일단 큰 금액을 봅니다. 여러분이 썼던 1,000원, 2,000원 사용한 것까지 법원에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건 행정상 불가능한 거고, 100만 원 이상 쓴 내역을 사용처를 소명하라, 또는 30만 원 이상 쓴 내역을 소명하라, 이런 식으로 일정 금액을 탁 정해준 다음에 그 이상 쓴 것은 소명하라 합니다. 신용카드 내가 100만 원 이상 쓴 건 다 설명해라, 계좌 내역에서 100만 원 이상 이체 나간 건 다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금액을 탁 정해서 그 큰 금액 이상 나간 거는 다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법원은 특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은행에 만약에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기존 채무를 갚았거나 이자를 낸 거겠죠. 여러분이 뭐 우리은행하고 무슨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재산을 우리은행을 줬겠어요. 근데 개인은 다르잖아요. 개인은 김모 씨한테 여러분이 돈을 줬다, 왜 줬는지 법원은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걸 거래대금으로 준 건지, 빚 변제를 한 건지, 변제했다면 왜 그 사람만 변제해 준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계좌에서 김모 씨에게 100만 원을 이체했어. 근데 김모 씨가 알고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야, 자녀야. 그러면 법원은 더 궁금한 거지.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채무자들이 재산이 300만 원 있으면 요거는 배우자 줘버리고 회생 파산 신청 들어가고, 300만 원 있는 거 자식한테 이체해 줘버리고 회생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가족 간의 거래면 더욱더 궁금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큰 금액, 개인한테 이체해준 금액, 특히 가족간한테 이체해준 금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채무자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 지출한 내역을 소명하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그 변호사하고 같이 50만 원 이상 제출한 내역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야. 내 통장 내역에서 50만 원 이상 사용한 내역들을 체크를 해서, 이것은 이자를 지출한 거고, 이것은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이것은 생활비를 쓴 것이고, 이것은 교육비를 쓴 것이고, 이거는 뭐 양육비를 쓴 것이고, 이거는 병원비를 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소명 자료를 잘 만들어서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제인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다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쓸 수밖에 없었던 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내 지인 김모 씨한테 줬지만 정말 실제로 빌린 돈이었고, 또는 내 가족한테 지급한 돈이지만 그거는 그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반드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1,000만 원을 계좌에서 이체를 했어. 근데 회생인데 여러분이 설명을 못했어. 그러면 재산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서 여러분은 변제금을 1,000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파산이라. 근데 1,000만 원 쓴 걸 어디 썼는지 설명을 못했어. 그러면 재산에 1,000만 원이 남아있다고 간주를 하고 여러분은 1,000만 원 환수금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용처를 소명하기 위해서 법원은 반드시 통장 내역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못 내면 그만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처 자체를 소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황 취지를 잘 설명한 다음에 금액이라도 깎아야 됩니다. 변제금을 그만큼 올릴 수 없으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또는 환수금을 그만큼 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깎아주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을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소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서 영원한 난제, 통장 내역, 계좌 내역, 여기에 대한 네 가지 논점을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가? 네,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원에서는 무엇을 보는가? 큰 금액, 개인 간에 이체한 내역, 가족 간에 이체한 내역,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세 번째, 채무자 선생님,
본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썼다고. 네 번째, 설명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환수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